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5일 김경국TV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전국 어느 투표소에서나 신분증만 있으면 투표가 가능합니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국민의 미래 후보 등도 모두 오늘 사전투표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제 어느 쪽이 지지자들 많이 투표소로 나오게 하느냐, 거기에 총선 승부가 달려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깜깜이 선거가 시작되면서 여야 모두 50곳 이상이 격전지라고 합니다. 지금 가장 궁금한 것은 당연히 선거 결과겠죠.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대한민국은 양극단을 달리게 될 것입니다. 국민의힘이 승리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의 진짜 정치가 시작될 것이고, 민주당이 승리할 경우 총선 이튿날부터 아마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자 이런 주장이 나오면서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발목 잡기로 아마 대한민국은 수렁에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여야의 주장을 근거로 선거 결과를 한번 예측해 볼까 합니다. 민주당은 우선 110곳에서 우세하고 49개에서 50개 정도에서 아직 혼전 중이라고 합니다. 민주당의 주장을 근거로 한다면 국민의힘이 우세한 지역은 총 254개 지역구 가운데 160곳을 제외하면 94개에서 95개, 94개에서 95개 지역에서 국민의힘이 우세한 것입니다. 국민의힘 주장도 비슷합니다. 국민의힘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소 여론조사는 기법이 굉장히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그래서 여의도 연구소의 조사 결과는 상당한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홍석준 국민의힘 종합상황실 부실장은 우세 지역이 82곳이라는 보도와 관련해서 여의도 연구소 조사를 근거로 그보다는 많고 수치는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역시 우세 지역구가 90개를 90개를 넘는 것으로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박빙 지역이 55개라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서울 15개, 인천 경기 11개, 부산 울산 경남 13개, 충청권 13개, 강원 3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체적으로는 국민의힘이 상승세이고, 민주당은 수원정 김준혁 후보의 원감 막말과 안상갑 양문석 후보의 대학생 딸 11억 원 불법 대출을 받아 구입한 아파트, 그리고 화성을 공영훈 후보의 22살 아들에게 30억 원대의 건물을 편법 정리한 이런 파문이 불거지면서 하루하루가 지금 살얼음 판입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또 수원에서 현장 선대위를 열어서 공영훈, 양문석, 김준혁 후보 관련 논란을 집중적으로 비판하면서 수도권 판세 변화를 도모한다는 전략입니다. 이 같은 상황으로 볼 때 현재 박빙인 지역은 국민의힘 우세로 봐도 크게 무리가 아닐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한국 리서치와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 기관의 전국 지표조사에서도 국민의힘이 상당히 약진하고 있는 그런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올라가면서 숨어있던 보수 지지층이 다시 모습을 드러내는 보수 결집 현상이 두드러졌고, 총선에 대한 인식 역시 정부 지지론과 정부 견제론 1%포인트 차이로 따라붙는 접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정부 견제론이 압도했는데 지금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선거 막판이 되면 결국 20, 30대의 투표가 결과를 좌우할 것이다,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는데, 이번에 어제 발표한 전국 지표조사에서 30대가 국민의힘 지지로 대폭 돌아선 것으로 드러나면서 판세 변화를 주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30대에서 국민의힘 지지는 8%가 급상승한 30%였던 반면 민주당 지지도는 7%가 급락한 26%를 기록했습니다. 차이 격차는 4%포인트지만 추세가 지금 국민의힘에는 올라가는 추세고 민주당은 하강하는 그런 추세이죠. 여기에다 양문석 후보의 딸이 11억 대출을 통한 아파트 구입, 그리고 공영훈 후보의 22살 아들 30억 빌딩 편법 증여, 이런 부분들이 젊은 층의 상실감을 계속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그렇지만 이들 후보들을 어떻게 사퇴를 시킨다든가 그런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 20, 30대들의 분노가 계속 치솟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당이 30대의 생각을 돌리지 못하면 선거에서 낭패를 볼 수밖에 없는데, 민주당은 지금 양문석이나 공영훈 후보들 버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뒤틀린 30대의 표심이 돌아올 길은 없어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반면 황상무 전 수석이나 이종섭 전 호주 대사 파문을 털어내고 지금 남은 악재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민주당은 김준혁, 양문석, 공영훈 등의 파문이 계속되면서 수도권에서도 정당 지지율 측면에서는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은 50개에서 55개의 접전지는 보통 3~4%포인트 차로 지금 당락이 오가는 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국민의힘 후보들의 선전을 예상하는 것이 합리적인 예측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50개에서 55석 가운데 보수적으로 계산해서 30석 정도를 확보한다고 보면 아까 양당의 주장을 근거로 국민의힘 우세 지역 90개에서 95개 지역과 합치면 120에서 125개의 지역구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이 숫자에다 이제 비례대표를 더해야 되는데요. 비례대표는 지난 21대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19석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비슷한 숫자를 가져온다고 생각할 때 140석 안팎 정도는 가능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국민의힘은 여의도 연구소 조사를 근거로 부산, 울산, 경남 등 PK지역 13개 지역구를 격전지로 초박빙 격전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민주당이 압승했던 지난 총선에서도 PK지역에서는 막판 보수층이 결집하면서 7개 지역을 내주는데 그쳤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총선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얼마나 많이 투표장으로 가느냐입니다. 김경국TV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가족들, 자녀분들, 그리고 주위의 지인과 가족들까지 모두 설득해서 투표장으로 달려가면 오는 10일 날은 우리가 함께 웃을 수 있는 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음으로 총선이 다가오면서 또 정치 공작이 꿈틀거리고 있는데 그 부분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조국혁신당의 황운하 의원이 또 수상한 짓거리를 했습니다. 울산경찰청장을 하면서 울산시장 선거 개입 공작을 주도했다가 1심에서 지금 징역 3년형의 중형을 선고받았죠. 그런 황운하 의원이 또다시 추잡한 정치 공작에 지금 손을 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역시 도둑질도 한번 해본 사람이 잘한다고 공작 정치의 맛을 들으니까 자꾸 참을 수가 없었던 그런 것 같습니다.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어제 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고위공직자의 자녀가 학폭에 연루되었는데 학교 측이 은폐 축소 처리했다, 이런 취지로 뜬금없이 보도자료를 냈고 오마이뉴스가 이를 익명으로 보도했습니다. 이어서 기다렸다는 듯이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이 사전투표 당일 오전 9시 20분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아들 학폭 의혹 관련 기자회견, 이런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공지해서 유포했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강민정 의원이 언급한 고위공직자의 자녀가 한동훈 위원장의 아들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연출해낸 것입니다. 그런데 웃기는 것은 황운하 의원은 곧바로 기자회견 공지를 취소했던 것입니다. 애초에 기자회견을 할 생각이 없었고 공갈포였다는 것이죠. 만약 무슨 근거라도 있었다면 이런 기자회견을 하겠다면 상당 기간 준비가 반드시 뒤따라야 될 텐데요. 그렇게 준비를 해놓은 상태에서 갑자기 곧바로 취소할 수 있는, 그럴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황운하 의원이 기자회견을 할 생각이 없으면서 그냥 기자회견을 하겠다, 이렇게 공갈포를 던졌다고밖에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황 의원은 기자회견 공지 자체를 취소했지만 강민정 의원이 발표한 보도자료의 고위공직자 자녀는 한동훈 위원장 관련이라는 속칭 찌라시까지 뿌려졌다고 국민의힘이 주장했습니다. 연결해보면 강민정 의원이 고위공직자 자녀라는 익명의 보도자료를 발표하고 황운하 의원이 한동훈 위원장의 아들과 관련된 학폭 의혹을 제기하겠다는 기자회견을 예고했다가 취소했습니다. 황운하 의원은 기자회견을 예고했다가 취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이미 기자들에게는 공지가 됐고 또 기자들은 궁금증을 참지 못해 취재를 하게 되는데 황운하 의원 입장에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셈이 됩니다. 이미 강민정 의원이 고위공직자 자녀라는 보도자료가 발표됐던 만큼 자연스럽게 고위공직자 자녀는 한동훈 위원장의 아들일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토록 한 것입니다. 물론 찌라시 역시 같은 라인에서 뿌려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측입니다. 정말 치졸하고 저급한 정치 공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는 그런 식의 마인드를 갖고 있었으니 울산시장 공작 역시 가능했던 것입니다. 특히 정치에 어린 학생까지 끌어들이는 그런 저급한 행동은 지탄받아 마땅하고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 공보단은 사전투표 전날 이 무슨 짜고 치는 더러운 정치 공작질이냐,
지난 대선 3일 전 김만배 신앙님의 허위 공작 인터뷰를 만들어내더니 또 같은 식이냐라고 비판했습니다. 공보다는 아울러 친야 매체 민중의 소리 조한무 기자는 얼마 전 한동훈 위원장의 중학생 아들의 학교를 찾아가서 교문 앞에서 하교하는 수많은 학생에게 위협적으로 무작위 탐문을 하다가 교사들의 강력한 항의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학교 교문 앞에서 무작위로 탐문하여 카메라를 들고 서 있는 행위가 과연 허용되는 일이냐? 한동훈 위원장의 자녀뿐 아니라 다른 학생들에 대한 학습권 침해이자 명백한 아동학대 행위다라고 비판했습니다. 얼마 전 한 위원장의 아들 학교로 좌파 매체 기자가 찾아갔다면 이번 공작은 상당 기간을 두고 조직적으로 계획됐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어 보입니다. 다음은 11억 불법 대출 양문석 후보 소식입니다. 아침부터 열받으면 안 되는데 또 열받게 생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새마을 금고로부터 11억 원 불법 대출을 받아 아파트 구입 자금으로 사용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양문석 후보 유세 현장으로 복귀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이재명이고 또 대단한 양문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불법 대출이 확인된 마당에도 후보직 사퇴는커녕 유세를 제기한 것을 보면 도대체 유권자들을 얼마나 무시하면 저런 짓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성을 하고 자숙을 해도 모자랄 판에 양 후보는 복귀하자마자 여당을 향한 공격에 나섰습니다. 자신을 고소하겠다고 밝힌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의 딸 논문 대필 사건을 거론하면서 니부터 깨끗해라 이렇게 포문을 열었습니다. 한 위원장의 딸 논문 대필 사건은 이미 경찰에서 무혐의로 처분한 일입니다. 양문석 후보는 한 위원장을 향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시다바리 이렇게 비하하면서 말장난하지 말고 니부터 깨끗해라고 공격했습니다. 언론에 대한 적개심도 드러냈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망가지는 이유가 이런 집단들의 결탁에 의해서 대한민국을 가지고 놀려고 했던 언론과 검찰과 대통령실이라는 악의 삼축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한 몸 쓰러질지언정 양문석이 돌파하겠다고 외쳤습니다. 대단한 민주투사가 나타났습니다. 정말로 이런 후보에게 표를 줘서 당선시킬 경우 안산갑 유권자들은 앞으로 어떤 대접을 받더라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새마을금고 중앙에 어제 양 후보의 주택담보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사실 확인 결과 위법 부당 행위를 발견하고 양 후보의 딸과 대출 브로커, 새마을금고 관계자 등에 대해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도 유세를 재개하면서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는 양문석 후보나 저런 사람에게 공천을 주고 격려하는 이재명이나 또 저런 후보에게 표를 찍어주는 유권자들이나 모두 도찐개찐이다 이렇게밖에 할 말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찔한 전직 대통령 잠깐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얘기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이 특정 진영을 위한 대통령입니까? 언제부터 그런 특정 진영을 위한 대통령이었습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당시에도 좌파들만 챙기는 반쪽 대통령을 하더니 퇴임 후에도 똑같은 행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설마 했는데 전직 대통령이 파란 점퍼를 입고 민주당 후보를 지원하러 다니는데 지금 이거 하루 이틀도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망발입니까? 집이 있는 양산갑에 이어 인근 부산 사상 그리고 울산으로 넘어가더니 어제는 경남 창원까지 보폭을 넓혔습니다. 그러면서 투표합시다. 뭐 땡땡땡 후보 당선될 것을 확신하면서 나도 숟가락 하나 얹고 싶습니다. 이렇게 외치고 다닙니다. 에라이 진짜 에라이 이런 말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작자가 국민 통합을 위해서 노력을 못할 망정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지 알다가도 모르겠습니다. 70평생 이런 정권 처음 본다고 했는데 정말 진짜 건국 이래 이런 전직 대통령 처음 봅니다. 저 꼴이 보기 싫어서라도 문재인 정권의 죄상을 낱낱이 파헤칠 수 있도록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투표하면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